영화 나의 올드 오크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켄 로치 감독의 신작인데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미안해요 리키와 함께 켄 로치 감독의 피날레 3부작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나의 올드 오크는 그중 마지막 작품이죠. 올해 88세인 감독님의 사실상 마지막 장편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지난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사실 켄 로치는 칸과 인연이 상당히 깊은 감독입니다. 2번의 황금종려상, 3번의 심사위원상 수상을 비롯해 이제껏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무려 15차례나 초대된 거장 오브 거장이니까요. 그의 영화는 언제나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 등 약자의 문제를 꾸준히 다뤄왔는데요. 좌파 감독이자 사회파 감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다르지만 작년 말 개봉한 사랑은 낙엽을 타고의 연출자 아키 카우리스마키와 결이 유사한 창작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의 올드 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광촌의 노동자들, 시리아 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창작한 것은 아니고요. 2016년 영국 북동부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튼 저는 나의 올드 오크 정말 좋았습니다. 끝자락 야라 부친의 장례식에 찰리가 가족과 함께 꽃을 가지고 왔을 때 눈물이 맺히기도 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상징이 선명한 소재들이 눈에 띕니다. 제목이기도 한 올드 오크라는 펍이 그럴 것이고요. 야라의 카메라, 반려견 마라 등이 그렇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면면을 말씀드린 이 소재들을 경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올드 오크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hy didn't you tell us these were coming? You better delete that photo. They're just kids, man. Let them get in the house and get settled, man. This has become a dumping ground, lads. We've been in this village all while. 저에게 나의 올드 오크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넓은 의미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극중 TJ가 운영하는 올드 오크라는 펍을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마을은 폐광촌이고요. 원주민들은 마지막 광부 세대의 2세들처럼 보입니다. 올드 오크 펍 안쪽에 있는 한 공간은 과거 광부들이 함께 단체 활동을 하던 곳으로 추정되기도 하죠. 특히 그곳은 과거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살 길이 막힌 광부 노조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던 공간인데요. TJ의 어머니가 말했던 함께 먹으면 더 단단해진다 라는 워딩처럼 함께 식사를 하며 조합을 더욱 견고히 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2016년의 올드 오크는 이제 동네 주민들과 난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듯 약자 공동체가 재정립되는 셈인 것입니다. 광부 노조에서 원주민 난민 공동체로 말이죠. 사실 두 집단은 결이 유사합니다. 과거 광부들이 정부의 탄압을 받았던 것처럼 시리아 난민들 역시 고국의 아사드 정권의 폭정으로 인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니까요. 강자인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약자라는 관점에서 두 집단은 공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강자와 약자의 구도는 TJ의 반려견 마라를 통해서도 표현되는데요. 나의 올드 오크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마라의 죽음일 것입니다. 주인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대형견에게 물려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다소 일반화해서 보면요. 큰 개는 강자, 마라는 약자에 대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켄 로치가 본 현 시대에 대한 반영인 것 같고요. 나의 올드 오크는 강자에게는 통제가, 약자에게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영화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무슨 영화가 다루는 약자인 광부노조와 원주민 난민 공동체는 카메라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야라는 아버지의 유품이자 자신의 꿈이기도 한 카메라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난민을 배척하는 인물에 의해 카메라는 고장이 나고요. TJ의 도움으로 수리를 하게 되죠. 이때 TJ는 자신의 삼촌이 사용하던 카메라 2대를 비용으로 지불함으로써 야라의 카메라를 고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TJ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요. 결국 윗세대의 카메라를 아래세대의 카메라로 등가 교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계승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TJ는 야라에게 고장난 카메라 대신 삼촌의 카메라를 사용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올드 오크라는 공간처럼 과거의 광부 노조와 현재의 원주민 난민 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찍는 피사체 역시도 과거와 현재를 잇는데요. 삼촌의 카메라는 1951년 광부 노조 파업이라든지 노조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라든지 등등 당시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면면을 담았고요. 야라 역시 원주민과 난민이 함께 어울더울 살아가는 마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것을 취합해 사진전을 열기도 하죠. 이 사진전에서는 인상 깊은 행사를 합니다. 과거 광부노조가 사용하는 깃발을 펼쳐드는 것이 그것인데요. 거기에는 용기, 연대, 저항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기도 했죠. 이 깃발의 대부분이 바로 참나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올드 오크라는 이름의 펍은 상징적인 공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간은 마냥 긍정만이 놓여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원주민들이 난민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표적으로 찰리를 중심으로 한 일행들이 그렇겠죠. 물론 영화는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값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등 원주민들이 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오크를 붕괴시키기 위한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타인의 약점을 들추는 호전적인 말투를 사용한다든지 등등을 보건대 영화가 썩 고운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찰리 일행은 난민 위에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TJ의 대사를 통해 그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하죠. 즉 저는 나의 올드오크에 어려있는 켄로치의 의식에 대해 이렇게 추정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강자들에게는 깨갱하면서 항상 모든 문제를 자신들보다 더 약한 집단에게서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진정한 문제는 대부분이 강자들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는 뭉쳐야 한다. 말인즉슨 약자를 코너로 모는 강자만큼이나 나쁜 것은 같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약자인 집단에게는 강자로 군림하는 찰리와 친구들 같은 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주제와도 결이 유사합니다. 결국 기생충 역시 약자인 기택 가족이 더 약자인 근세 부부를 탄압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올드오크라는 공간은 이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인 것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TJ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난민을 배척하는 집단과 난민을 수용하는 집단 사이에 끼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영화를 관람하는 대부분의 관객들은 TJ 혹은 찰리의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수많은 TJ와 찰리에게 켄로치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Lives? And we're supposed to share it with that lot who don't even know them. Thank you for your kindness when we arrived. I really appreciate it. My name is Yara, by the way. What's yours? Tommy Joe Ballantyne. 제가 챕터 1에서 TJ의 반려견 마라와 야라의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라. 나의 올드오크 속 마라는 다층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마라는 TJ와 겹쳐 보입니다. 이것은 바다를 경유하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마라가 첫 등장하는 장면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TJ는 바다를 향해 공을 던지고요. 마라는 바다로 들어가 공을 가지고 나오죠. 제 기억이 확실한진 모르겠지만 그 행위는 2번 정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TJ에게서도 보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TJ 역시 바다를 2번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다. TJ는 자신을 위로해주러 온 야라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자살을 결심했었던 사건인데요. 그것은 플래시백으로 묘사됩니다. TJ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탄광 깊이만큼의 수심으로 들어가면 죽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등 뒤에서 유기견 마라가 달려오고 TJ는 어쩔 수 없이 뒤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둘의 인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다. 큰맘 먹고 시작한 마을 행사가 수포로 돌아간 직후 찰리 일행 때문에 수도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TJ는 절망합니다. 이윽고 그는 바다를 찾죠. 물론 앞선 바다처럼 자살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정황상 자살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이 역시도 실패하는데요. 로라가 뒤에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야라의 부친상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TJ와 마라는 모두 바다에 2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둘 사이에 등호가 형성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먼저 그들은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TJ는 약자에 속하는 노동자 계층이고요. 마라는 큰 개에게 몰려 죽는 약한 개이니까요. 조금 더 파보면요. 둘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포개질 수 있는데요. TJ에 따르면 마라라는 이름은 광부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나, 친구라는 단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결국 그것은 우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올드오크가 지향하는 공동체주의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바로 마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게 진행될수록 점점 더 우리라는 가치를 향해 가는 TJ에게 마라 정신은 착붙하는 것이죠.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제가 챕터 1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할로서의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영화라는 것은 사진의 나열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밀고 들어가 보면요. 저에게 나의 올드오크 속 카메라의 궤적은 결국 켄로치라는 거장의 영화에 대한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화 예술에 대한 그의 의식과 태도가 10분 반영된 소재인 것이죠. 영화가 시작되면 여러 사진들이 흑백으로 나열됩니다. 그것은 야라가 찍고 있는 사진이었죠. 피사체 중 한 호전적인 남성이 그만 찍으라며 다가오는 것을 기점으로 사진은 영상화 되는데요. 심지어 그 남자에 의해 카메라는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라의 사진에 담기는 것은 난민을 배척하는 원주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라의 사진이 결국 켄로치의 영화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켈로치의 영화는 공동체를 저해하는 이들에 대한 배격을 다룬다라고 말이죠. 반대로 후의 야라의 사진은 공동체를 위한 사진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켈로치 영화의 지향점일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봐도 흥미롭습니다. TJ는 수리가 끝난 카메라를 야라에게 전하며 집에 들어가 차를 대접받게 됩니다. 이때 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에게 받은 카메라인데 절망 속에서도 자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시퀀스 직후 야라의 남동생이 마을의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소년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는데요. 저붙은 두 장면을 비교해보면 카메라는 전혀 다른 용례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용기와 희망인 반면에 누군가에겐 보복과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카메라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영화 감독의 도덕에 대한 거장의 질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영화 속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나의 올드오크의 공동체주의는 목의 중심에 조금 더 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먹으면 더 단단해진다는 멘트도 TJ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었고요. 공동체 모임이 시작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이룬 미용실에서부터였습니다. 반면에 영화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모두 남성연대입니다. 물론 여성이 한두 명 끼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 그들 역시 찰리 일행과는 다른 노선을 가는 것처럼 표현되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화 속 모든 남성이 주제와 반하고 모든 여성이 주제에 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세상에서도 그렇진 않죠. 켈로치 역시도 남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부딪히는 견해를 두루 살피려는 것이 영화에서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태동하는 공동체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장의 언질이 분명히 각인되더라고요. 남성인 삼촌의 카메라가 여성인 야라의 카메라로 대체되었듯이 말이죠. 나의 올드오크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쩌면 켄로치의 마지막 단어 슈크란 그리고 마라.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need you to be precise. Tell me everything. Yes.